걱정이 그냥 걱정이 아니라 걱정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강박증이라고 하죠.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불안이라는 건 자신의 어떤 관심이 미래에 가 있는 것이에요. 친구같이 편안하게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웃다 나혜랑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사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제 주변에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분의 사연을 한번 듣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1부터 100까지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안전에 매우 민감해서 어느 장소에 가면 여기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디로 탈출할지,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봅니다.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한 하루에도 재난, 전쟁 등의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몇 번을 생각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집에 라면, 스팸 등 비상식량을 엄청 많이 사다 놓습니다. 요즘엔 라면이 유통기한이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다 못 먹고 버린 라면을 합치면 몇 박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구체적인 자녀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원하는 제품을 못 구할까봐 이미 당근으로 중고 신생아 육아용품을 종류별로 사놓았습니다. 제 남편은 이런 제 행동을 좀 무서워합니다. 저도 제가 좀 걱정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들보다 생각이 많은 내가 더 피곤한 삶을 사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저 괜찮은 걸까요? 걱정이 많아 걱정이신 것 같은데 진짜 걱정이 좀 많으시긴 하네요. 걱정이 좀 많죠. 네. 라면을 이만큼 사놓고 이런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많군요. 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불안. 이 불안이라는 건 자신의 어떤 그 관심이 미래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미리 통제하고 싶어요.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놓고 싶은 마음에 사재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통제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네, 그렇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게 과잉사고인데,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주제가 없어요. 주제 계속 바뀌는데 계속 걱정을 하는 병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네, 세로토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 세로토닌 분기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어떤 건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네, 근데 이게 부족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불안장애에도 쉽게 걸려요. 적절하게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불안하고 우울해요. 이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그렇게 좀 타고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세로토닌 분비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적게 분비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도록 타고났어요. 우리는 이거를 기질이라고 하는데, 기질. 위험 회피가 높은 기질이다 그래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은 생물학적 유전 기질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대비도 많이 하는 편,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 이게 중요해요. 좋은 일은 없어도 되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피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고립되어 가는 편이 있거든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거라, 이거를 우리는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특성, 이 사람은 걱정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도로 보셔야 자기를 그래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쵸. 또 하나는 뭐냐면, 후천적으로 살면서 부모의 양육이나 트라우마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걸 갖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크게 어떤 위협을 당했다, 부모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아니면 실제로 부모가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걱정할 일이구나, 이걸 학습하는 거죠. 본인은 그렇지 않아도. 그리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너무 엄하게 키웠다든지, 사소한 일에도 하나하나 다 트집 잡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면 커서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위협적으로
그리고 이제 불안이 높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굉장히 미래를 정해주는 편이에요. 그냥 어느 학원에 가서 어느 대학을 간다며 어느 직업을 구해야 되고 다 정해줘요. 너는 어떻게 할 거고, 너는 어떤 사람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안이 높은 부모 밑에서 컸다면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걸 못 견디거든요, 이 부모들은. 이 아이가 내 맘처럼 안 되면 불안이 올라오는 것이 어떻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거나 정서적 모욕을 준다든지 언어 폭행을 한다든지 아이를 힘들게 만들다 보니 이 아이는 매사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본인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자녀 그렇죠. 투영되는. 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 되게 안전에 민감한 아이로 커서 문단속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디 경찰서에 신고당해가지고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러면 이제 불안장애가 되고 걱정이 그냥 걱정이 아니라 걱정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강박증이라고 하죠. 강박증. 예, 내가 뭔가를 통제의 안정을 얻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신의 몸무게. 이거는 내 손아귀에 있거든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 강박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서 엄청난 그 불안이 있어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그렇게 발산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과잉사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쉬고 싶어 하시지만 이거를 쉬지 못하시잖아요. 쉬지 못하죠. 저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약을 추천해요. 세로토닌 분비를 돕는 약을 쓰시는 겁니다. 왜 의사 선생님이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시는 거죠? 전 우울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은데 어차피 같은 약이다. 아, 그렇군요. 세로토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서 마음에 좀 안정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부모로부터 맞았다든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도록 교육받았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성격적으로 번진 거기 때문에 약 가지고 안 돼요. 성격을 조금 있어요.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담이든지 아니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본인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내가 어려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런 과도한 걱정을 갖게 됐구나 하는 자기 이해의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해보면 더 걱정을 해요. 아, 내가 저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아야면 신경을 쓰는 거. 자, 그게. 여러분 지금부터 빨간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1, 2, 3 떠나지 않죠. 빨간색 코끼리가. 머릿속에 빨간색 코끼리가 절대 안 떠나요. 어떻게 코끼리가 빨갛지 하면서. 그렇죠. 네. 이 법물안장애 걱정을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처방은 걱정을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근데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실컷 하세요. 별 쓸데없는 거 다 하세요. 나에게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할애를 해라. 그렇죠. 하지마 하고 하는 것 또한 나중에 또 마음의 병이 그럼요. 키워지고. 그럼 편하게 걱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 그런 거 뭐하러 걱정해 하고 막 압박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더 막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차라리 편하게 하시는데 조금 주의할 점은 핸드폰이나 그런 거 있죠.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잠깐 누구한테 맡겨놓으세요. 바로 SNS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막 뭐 구매할 수 있어요. 대량 구매. 구매할 수 있는. 그 돈 쓰는 거를 약간 차단한 상태에서 걱정을 실컷 하시되 종이 하나를 펴서 반으로 딱 접으세요.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한쪽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적어서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칸만 나눠서 걱정을 하세요. 다 적어보시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아까 이 사연자분 전쟁 걱정하시잖아요. 그쵸. 전쟁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죠. 네. 없는 거에다 적으세요. 전쟁. 지진.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죠? 자녀 계획. 자녀 계획 통제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자녀 계획, 내가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트러블,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통제할 수 있거든요. 통제할 수 있죠.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서 적으신 다음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쓸데 있는 걱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쓸데 있는 걱정을 쓸데 해라. 없는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있는 거. 라는 말이.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에너지를 뺏기보다는 그래 지금부터 나의 걱정은 통제할 수 있는 거에다가만 하자.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왜 그랬을까? 왜라는 why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how로 가세요. how로. 문제 해결 위주로 걱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걱정을 할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걸로 하루에 2시간 이상 걱정 충분히 하세요. 저는 추천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문장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가 참 힘들겠다. 이렇게. 그래 네가 참 힘들겠다. 왜냐면 그 걱정에 공감을 하시면 안 되고 걱정하느라 힘든 마음에 공감을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하는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걱정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지 이렇게 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이해받았다는 마음 공감받았다는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서 조금 안정이 돼요. 그래 여보가 힘들겠다 자기도 참 힘들지 뭐 그래 고생이 많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뭔가 뒤에 이렇게 좀 무언가 어떤 모르는 존재가 등을 이렇게 쓰다듬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쉬운 한마디죠. 네, 참 이렇게 고생한다. 참.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딱 그냥 현상 그대로. 네, 네 그렇지만, 마음만 공감하면 돼. 네, 넌 너의 편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해주고. 네 옆에 있어줄게. 너 걱정해.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위험 회피가 높은 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생각이 많을까? 자책하실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더 많이 지킬 수 있고 문제 해결 제시를 할 수가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되 이건 좀 병적이지 않을까?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너무 통제하려고 하네 싶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의 도움, 또 주변 사람들과의 충분한 대화, 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네. 그리고 쓸 때 있는 걱정으로 이렇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다 보면 이제 잘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조금 마침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이 우울까지 이어지는 게 타고난 것인지 혹은 내가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알아주는 것도 어렵고 가족들도 그렇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는 스스로 좀 알아갈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네, 들어요. 뭐, 그랬을 때 맞아요. 너무 이 병원이라던가 혹은 주변 상담받는 거를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느낌보다는 가서 네. 내 상황을 좀 진단하고 맞습니다. 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냥 상담을 꼭 정신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혜랑 선생님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적용해 보신다면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